몇 발자국만 걸으면 어디서나 보이는 24시 편의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던 코로나 시절에도 유일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사상 유례없는 역성장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출범 이래 36년간 성장만 해오던 편의점 업계가 최근에만 벌써 세 번째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엔 가정의 달 효과로 다른 모든 유통 채널들이 플러스 매출을 기록하는 동안 나 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더 이례적이라고 해요. 잘 나가던 편의점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의점의 위기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점포 포화입니다. 편의점 많은 거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싶지만요. 우리나라가 인구 약 1,000명당 편의점이 한 1개꼴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000명당 1개니까 우리나라가 이 심각한 포화 상태인 걸로 나오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 약 2.4배 더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규모의 경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린 결과예요. 편의점 밀도가 높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포당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님들의 볼멘 소리가 거세지자 업계는 양적 성장은 이제 그만이라며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중인데요.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다 보니 전체 매출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거죠. 실제로 편의점의 점포수는 작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3, 4위 업체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점포를 많이 줄였고 CU와 GS25 역시 개점 증가폭이 둔화됐어요. 편의점의 경우 항상 폐점수보다는 개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해요. 온오프라인 경쟁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요. 요즘 쿠팡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배민의 비마트 등이 워낙 활성화됐잖아요. 예전엔 귀찮으면 편의점이었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집 앞조차 나갈 필요가 없고 게다가 더 싸게까지 하죠.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매장이 생활용품이나 간식 시장 파일을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소비 침체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편의점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비 채널이잖아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편의점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에는 경기 사항을 비교적 적용을 안 받는 소비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편의점들도 성장에 있어서는 지금 침체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있을 수 없는 편의점 업계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들고 있어요. 우선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을 위해 초저가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 중인데요. CU의 득템 시리즈, GS25의 해자로운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두 브랜드는 가격 할인도 꽤 치열한데요. CU가 닭가슴살을 1,900원에 출시하자 GS25도 이에 질세라 자사 판매 1위 유사 상품의 가격을 22%나 내리기도 했어요. 또 유난히 잘 팔리는 디저트를 집중 공략 중인데요. 최근에 티나 베이커리 전문점의 가격 인상이 되면서 편의점의 디저트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가성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실제로 편의점의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베이커리 상품 매출은 예외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너도나도 자체 브랜드를 론칭 중이고요. 연세우유, 서울우유 시리즈는 물론 여수당, 텐마루, 사과당, 초량원당 등 지역 유명 맛집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어요. 콜라보 전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기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먹는 건 원래부터 잘하던 거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비비안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아예 자체 의류 브랜드를 내놓으며 패션 분야로도 발을 뻗는 상황이고요.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편의점의 모습을 계속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참여형, 체험형 편의점을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토익기기, 타투 키오스크 같이 이색적인 서비스가 속속 등장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라면, 케이팝, 스포츠, 뷰티 등 특정 테마에 맞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두산 베어스,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처럼 MZ 고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것도 체험형 전략의 일환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편의점의 실적 부진이 최소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추가 출점이 어려울 만큼 시장이 포화됐고 상위 업체에서도 폐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점포당 매출이 0.5% 증가했지만 매달 성장과 역성장을 반복하고 있어 질적 성장 전략이 편의점 업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요. 바뀐 전략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명분은 편의 서비스지만 사실상 편의점의 본질을 흐리는 과잉 서비스가 아니냐는 거죠. 진작에 포화 위기를 맞은 일본 편의점은 한국보다도 훨씬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어요. 가령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일본의 이동형 점포는 기존의 출점이 어려운 지역에도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순회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점포 포화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죠. 또 같은 특화 매장일지라도 로션은 헬스
헬스케어 특화 매장을 내 노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의료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MZ 세대들의 감성을 맞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편의점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다가갈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례없는 역성장 속 생존을 넘어 변화를 모색 중인 편의점 업계.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편의점의 다양한 시도가 먹힐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